인공지능과 관련된 요즘의 어떤 추세, 또 교육 정책 이런 부분도 잠깐 언급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슬라이드 중에 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이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은 제가 강의 말미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는 퀴즈앤보드에 올려놨는데 퀴즈앤보드는 패들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계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들도 지금 이제 처음 쓰시기 때문에 저가 이제 새로운 계정에서 선생님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계정에 로그인을 할 거고요. 지금 크롬이라는 환경에서 제가 로그인했기 때문에 이 제 아이디를 크롬이 기억하고 있고, 이 크롬을 통해서 다른 에듀테크 서비스 쓸 때 싱글 사인온이라고 해서 구글 계정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제가 썼던 계정 같은데 그냥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퀴즈엔이라고 입력하시면요, 퀴즈엔. 자, 그러면은 핀 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 핀 번호. 핀 번호 6자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384449 384449. 들어가시면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강의안이라든지 우리가 실습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 강의가 이제 한 번 더 리뷰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보시면 되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패스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 몇 가지 생성형 AI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사실 생성형 AI로 처음 등장한 것은 챗GPT지만 지금은 Written AI라든지 제민이라고 또 이름 변경되었는데 구글 바드 이렇게 세네 가지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말 그대로 이제 뭔가를 만들어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되고요. 이 인공지능을 잘 쓰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입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걸 명령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질문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작성에서 내가 원하는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제 그런 최적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어떤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해커톤을 한다 그러면 프롬프톤이라고 해서 그런 대회, 이제 프롬프트를 활용한 그런 대회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몇 가지 분야에서 선생님과 다룰 건데요. 제가 시간 되면 다 다루고 싶고요. 일단 교육 분야에서는 생기부 작성, 행발 작성 프로그램을 좀 쓸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리턴 툴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getGP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리턴을 쓸지 getGPT를 쓸지 지금 둘 중에 고민하고 있고요. 수업과 관련돼서는 수업 지도안을 만들거나 퀴즈를 만들거나 루브릭을 만들거나 수업 자료를 만들거나 이런 그런 커리큘럼과 관련된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게 브리스크 티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자 쓰이는 것보다는 구글 문서와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크롬에 로그인되어 있으시면 그런 구글 문서를 바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일 먼저 제가 이걸 하려고 합니다. 실습에서 제일 난이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먼저 하고 나서 쉬운 걸 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DF를 업로드하면 그 PDF를 요약해 주던가 그 PDF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 PDF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 할 거고요. 논문 같은 거 뭐 70페이지, 100페이지 그런 거를 업로드하면 이 논문에 주장하는 바, 이 논문을 요약해줘 하면 요약해주고, 또 이 논문의 내용을 가지고 단답형 퀴즈를 만들어줘 하면 퀴즈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생성형 AI는 크게 랭귀지를 생성해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나 비디오를 생성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입니다. 그래서 조금 경험해 볼 거고요. 그리고 가사가 있는 음악을 만들어 주는 그런
도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노 AI 이거는 이제 막 교과를 만들거나 우리 학급에 1년 동안 부를 반 노래를 만들거나 할 때 쓰이는데 재밌는 것은 음악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가사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고요. 제일 뭐 흥미가 이제 되는 그런 주제가 있으실까요? 어떤 거요? 브리스크 티칭. 브리스크 티칭. 예. 제일 이게 이렇게도 쓰이는구나라는 거. 우리나라 거기보다는 이제 미국인 것 같아요. 외국 거지만 언어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지도안을 만들어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 교육 추세에 대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 다루지 않고요. 작년 11월에 10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이 모여가지고 미래교육 비전 선포식을 했는데 거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인데 많이 긴데 이거를 뭐 짧게 말할 때는 AI 코스웨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그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인공지능을 쓰려고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그것은 개인 맞춤화된 학습 과정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개인 맞춤화된 학습 과정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도 제가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뭐 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직 소양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했습니다. 다양한 그런 디지털 기술들,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는데 다 AI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교육 전시회와 인공지능 행사장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 AI가 붙어 있고 과거에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는 메타버스가 굉장히 키워드가 됐다면 지금은 인공지능이 키워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코스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코스는 이제 교육과정을 의미하고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어떤 앱이나 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1년 동안, 코스니까 1년 동안 내가 학생들을 처음에 등록한 다음에 계속 그 학생들이 디지털적으로 한 것들을 체크하고 또 그 디지털 콘텐츠가 학생들 개별화된 전적화된 학습이 제공되고 또 선생님들이 각각 다른 그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 결과물을. 그런 것들이 이제 AI 기반 코스웨어인데요. 지금은 사기업에 좀 의존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클래스팅 AI라든지 뭐 AI가 붙은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매스올릭, AI 매스올릭이라든지 이런 게 AI에 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해 보시면 지금은 굉장히 미약해요. 이게 인공지능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좀 미약한 경우가 있지만 학교 예산이 있으면 그거를 쓰기 위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기업의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고 그러면 그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또 이것도 계속 발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넘어가고 이제 생성형 AI가 우리 삶에 지금 어떤 변화를 줄지 그런 계속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배워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선생님이 오늘 제가 하는 것들을 좀 다루면은 이렇게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이 쓰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깨끗한 이제 구글 계정입니다. 여기서 브리스크 티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창에다가 영어로 전 영어로 치고 있는데 한번 영어로 쳐보시죠. 이렇게 브리스크 티칭.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건 녹화하고 있어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선생님께서 제가 녹화 영상을 나중에 공유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같이 실습했던 중에 한 번 더 보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적으로 보시게 하기 위해서 녹화하고 있고 제가 담당 선생님께 이 녹화 링크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검색창에 브리스크 티칭을 치시고요. 이게 지금 한번 제가 썼던 것 같아가지고 브리스크 티칭 쓰시고 입력하시면 엔터 치시면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 브리스크 티칭 홈페이지 briskteaching.com이 나오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크롬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글 문서에 구글 크롬에 이 프로그램을 확장 프로그램으로 추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거 윗부분이 아니라 이 크롬으로 시작하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저는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가해 보시면 그 이제 뭘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 간단하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거 다른 계정으로 제가 바꿀게요. 선생님하고 동일한 계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안 쓴 줄 알았는데 이 계정을 쓴 것 같습니다. 24번으로 그리고 뭐 학교 이름 써라 뭐 그런 거 나오는데 그거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예. 예, 요거는 완전히 새로운 계정이고 추가 안 돼요? 확장 프로그램 추가 안 돼요? 그 엣지에서 하지 마시고 크롬에서 하시고 크롬에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워크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안 되는 학교 계정으로 안 되신다면 개인 계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저는 이제 깨끗한 자, 브리스크 티칭 요 깨끗한 것에서 제가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게 처음이 저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학생들과 뭔가 하더라도 이 처음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가 다 따라올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그냥 나는 실습 안 하고 편하게 보고 싶어. 괜찮습니다. 예, 지금 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나는 그냥 보고 싶다면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그 나중에 편하신 시간에 또 제가 녹화 영상 보내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시면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 눌러주시고요. 예, 확장 프로그램 추가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쓰기 위해서 뭐냐면은 싱글 사인온, 사인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요게 좀 한번 읽어보면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은 The AI Co-Teacher You Deserv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도구는 나의 어떤 도움 줄 수 있는 협력 교사, 인공지능 협력 교사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텍트 AI 플라기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표절입니다. 표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과제를 할 수가 있어요. 글쓰기를. 그러면 이게 얘가 디텍트 하는 거예요. 이제 검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공지능이 쓴 건지 안 쓴 건지. 그리고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해보면은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싱글 sign in with 구글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계정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 워크스페이스 계정이지만 이 계정은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그 관리 콘솔에서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서브젝트 뭐냐 이거 대충 하시면 됩니다. 대충 레벨은 이게 미국식이기 때문에 뭐 중이면은 8학년이 되겠죠. 전 8학년하고 한양중학교 한양중이라고 쓰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outside USA에 나타나고 어떻게 알게 되었냐 트레이닝을 통해서 알게 됐다 하고 next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소개했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서 너 이제 나의 내 방으로 들어와서 내 물건을 만져도 돼, 내 물건을 봐도 돼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그러면 이제 브리스크 티칭을 설치했기 때문에 확장 프로그램으로 이걸 쓰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 문서 들어갈 건데요. 여기에 이걸 탭이라 그래요. 이게 첫 번째 탭, 두 번째 탭. 그죠? 그러면 세 번째 탭을 열겠습니다. 더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세 번째 탭이 열려요. 세 번째 탭을 여시면 이렇게 구글의 빈 문서가 나타나는데요. 여기다가 구글 문서를 열기 위해서 docsnew라고 해보겠습니다. docs.new. 그래서 다큐먼트의 약자죠. 다큐먼트. 그럼 만약에 슬라이드를 새 문서로 열고 싶다면 slide.new. 구글 시트를 새 문서로 열고 싶다면 sheet.new. 이렇게 구글 설문을 내가 새 문서로 열고 싶다면 forms.new 해서 그 끝에 new를 붙이게 되면 이제 새 문서가 다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제목 없는 문서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제목을 하나 뭐 간단하게 브리스크라고 써보겠습니다. 브리스크. 왼쪽 위에 브리스크라고 쓰고요. 예, 쓰고 제목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뜨는 부분은 이제 비워두시면 되고 그 구글 문서라든지 구글 도구의 확장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요. 위에 계정 옆에 보시면 이런 퍼즐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퍼즐 모양을 누르시면 내가 설치한 확장 프로그램이 다 보입니다. 근데
이 계정은 깨끗한 계정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걸 쓰기 위해서는 클릭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미 밑에 활성화가 돼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 구글 문서에서 일반적인 구글 문서에서는 없는 이런 네, 네네네네,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부터. 네. 제가 이제 그 중간중간에 설명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크게 뭐 진도와 상관없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약간 서두른 이유는 시간 내에 이제 선생님께 많은 것들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같이 하는 게 더 중요하죠. 네, 그러면은 지금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브리스크로 쓸 수 있는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지금 활성화된 걸 보시면 활성화된 크리에이트만 활성화됐죠. 자, 그런데 이 기브 피드백을 활성화시키려면 여기에 어떤 글자가 있으면은 활성화돼요. 왜냐하면 기브 피드백이라는 것은 이거 터치하니까 저런가. 기브 피드백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댓글을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의 글이 있어야지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빙의어인데는 활성화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요 세 개지, 지금 크리에이트 말고 요 세 가지도 굉장히 재밌는 기능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따가 이제 글이 나오면 해볼 거고요. 자, 크리에이트 한번 눌러볼게요. 크리에이트. 자, 크리에이트에 보시면 제가 메뉴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는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건데, 첫 번째는 커리큘럼 이센셜,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관련된 걸 만들어주는 게 있고, 그리고 어드미니스트러티브 태스크, 우리 교육 행정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주는 메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중에 선택하면 되는데, 이렇게 자물쇠로 잠긴 건 왜 잠겼을까요? 유료죠, 유료. 네, 유료 메뉴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루브릭이라든지 실라버스, 뭐 대학에서 쓰는 뭐 실라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기인데, 저는 루브릭을 한번 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물쇠를 풀어보는데 7일 동안 유료 기능을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쓰냐면 그냥 뭐 어떤 걸 알아봐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것도 자물쇠 열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리소스부터 해볼까요? 이제 리소스라는 것은 자료를 말하는데요. 그러면은 클릭하시고 코리안으로 바꾸겠습니다. 언어를. 자, 리소스 하시고 잉글리시 되어 있는 부분을 인 코리안 바꾸시고요. 그리고 밑에 학년은 뭐 7학년, 8학년, 9학년 중에 중학생으로 하고 이제 하나의 그 학기 초에, 학년 초에 학생들한테 꼭 지도하는 게 어떤 내용 있으세요? 생활지도 뭐 나전달법 하나요? 여기 중학생도? 비폭력 대화 하나요? 어떤 걸 하세요? 나전달법 해볼까요? 나전달법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아이메시지로 하면 좋은데 저는 비폭력 대화 해볼게요. 왜냐하면 나전달법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폭력 대화로 해보겠습니다. 비폭력 대화. 근데 하시고요. 그리고 8학년에게 친구들끼리 평화롭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 주제만 쓴 거예요. 주제만 쓰고 브리스크잇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그 비폭력 대화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원칙이 나오고요.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선생님이 똑같이 썼는데 제 거랑 선생님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예. 비슷하지만 달라. 이게 생성형 AI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소스를 만들었다면 이걸 가지고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자료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배경 지식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만들어 볼까 하나. 근데 이 그대로 두시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자, 레이트라는 것은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가할 수 있는 저지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줬어요. 인공지능이 왜 그렇게 역할을 줄까요? 그렇죠. 우리가 평가에 따라 얘는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 지금 비폭력 대화 네가 잘해줬는데 별로야. 이렇게 하면 제가 잘못했구나. 우리 이주님이 만족스럽지 못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더 잘 만들어야겠다. 다른 방식으로 내가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는 거고, 잘했어 하면 내가 잘했구나. 다음에 이렇게 더 만들어야지 하면서 더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계 학습이라 그래요. 기계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해주셨으면 저는 뭐 이런 거는 이제 중간 정도로 한 4점 정도 줄 것 같고, 뭐 최고 점수 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예시가 좀 빈약해 라든지 뭐 이런 또 커멘트를 해줄 수 있는데, 레이팅만 하셔도 돼요. 레이팅만 하셔도 됩니다. 이거 주저리 주지 안 쓰셔도 됩니다. 서밋 하시고요. 그냥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고맙다고 했고요. 이번에는 수업 지도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수업 지도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또 크리에이트 한번 누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면서 잘 하시는지 보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크리에이트 누르고 그 다음에 레슨 플랜 한번 눌러볼게요. 레슨 플랜 똑같이 코리안으로 바꾸시고요. 제가 한번 해놓으시면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 50분짜리 비폭력 대화 죄송한데 낮 전달법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비폭력 대화 많이 해봐가지고 낮 전달법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 전달법을 가지고 지도안을 만드는 거죠. 낮 전달법 이해하고 있나 얘가? 리소스를 한번 해봐야지 얘가 정말 알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육 기준은 미국의 교육 기준이고요. 성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엑시스 티켓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수업할 때 되게 많이 쓰이는 용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안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약간 표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제가 요청을 해볼까요? 될지 안 될지 안 해봐가지고. 근데 표로 만드는 방법은 있긴 해요. 다른 이제 그걸 쓰게 되면 표로 만들어주는 여기다가 비폭력 대화, 다시 낮 전달법은 좀 미심쩍어가지고 비폭력 대화 수업 지도안을 표로 만들어줘 해보겠습니다. 비폭력 대화 수업 지도안을 표로 이게 스페이스바가 잘 안 먹히는 키보드인 것 같습니다. 저 비폭력 대화 수업 지도안을 표로 만들어줘. 또 이거를 바꾸고 한번 해볼게요. 만들어주는지. 만들어주면은 제가 더 칭찬할 것 같아요. 만들어줄까요? 안 만들어준 것 같아. 진짜 표를 못 이해. 그렇구나. 그러네요. 네. 안타깝네요. 표를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가 뭔가 잘못됐든지.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레이팅하는 부분만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생산해낸 결과에 대해서 make shorter,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짧게 해줘, 짧으니까 길게 해줘, 디테일이 부족해, 디테일 넣어줘, 디테일이 너무 많아, 개요 중심으로 짜줘, 이런 식으로 다시 리라이트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애드온에 보시면 이거를 바탕으로 워크시트나 학습지나 퀴즈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퀴즈 누르면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프롬프트 입력할 필요 없어요. 퀴즈를 애드온에서 퀴즈 누르면 여기에 명령이 있습니다. 이 지도안을 가지고 퀴즈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을 넣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언어하고 멀티플 초이스, 쇼트 리스폰스, 롱 리스폰스가 있죠. 단답형, 뭐 서술형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플을 5개만 만들어 달라. 그럼 이 지도안에 따른 이제 문제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 결과물, 퀴즈에 대한 결과물을 current docs, 그러니까는 지금 이 문서에 만들 수도 있고요. new 폼으로 해서 새로운 폼, 구글 폼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current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밑에다가 퀴즈를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답도 달아주고 있네요. 어디서 한다? 제가 들려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앤서키라고 만약에 없으면 안 되고, 지금 요거 그냥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지금 애드온으로 했거든요. 지금 지도안을 만든 다음에 제가 애드온으로 했는데요. 애드온으로 꼭 안 하셔도 되고, 예를 들면 여기서 크리에이트에서 퀴즈 누르셔서 해도 됩니다. 퀴즈 눌러가지고, 근데 여기는 그 뭐냐면 또 주제를 적어줘야 돼요. 비폭력 대화라고. 예, 그죠? 예. 근데 아까 그거는 애드온이기 때문에 이미 프롬프트 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럼 이제 명령할 때 오지선다로 만들어줘 하면 오지선다로 만들어줘요? 모르겠네, 안 해봤네요. 여기 얘는 사지선다 주로 만들어주죠. 그거는 제가 안 해봐가지고 그것도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브리스가 제일 어려워요, 선생님. 제가 제일 어려운 거 하고 있고요. 이제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크리에이트에 우리가 안 한 걸 좀 보는데 제가 두 가지 더 해볼 거예요. 루브릭과 DOK 퀘스천을 해볼 겁니다. 제가 이 퀘스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수업하실 때 뭐 이런 수업과 관련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에게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DOK는 질문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비폭력 대화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고 그래서 질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DOK는 depth of knowledge라고 해서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보는데 먼저 두 개 다 하나씩 해볼 건데요. 루브릭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브릭을 클릭하시고, 예. 7일 동안 무료로 쓰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새로운 탭으로 해서 만약에 액티베이트 했기 때문에 네가 어떤 걸 쓸 수 있다라는 그런 프리미엄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다시 가서 크리에이트 누르고 루브릭 누르게 되면, 기준표 누르게 되면 아까 자물쇠가 없어졌어요. 코리안 바꾸고 여기다가 비폭력 대화 관련 도서 참여 태도라는 그런 그냥 뭐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를 넣어볼게요. 예. 도서 읽기 참여 도서 참여 태도, 독서 참여 태도. 예. 그래서 하시고 스케일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5단계로 해보겠습니다. 요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또 여유롭게 하시면 좋겠죠. 자, 5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우까지 있고요. 그러면은 얘가 한 가지 기준만 만들어주지 않고 한 5가지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형태를 우리가 마크다운 형식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거를 표로 만들기 전에 이제 예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크다운 형식이 나중에는 표로 만들어집니다. 예, 제가 매번 해보는데 이 루브릭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시간 걸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루브릭을 원래 앞에 적은 문서에 대해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면 이제 뭐 위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의 어떤 레슨 수업 지단 내용을 가지고라든지 그런 명령을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저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참여도 이제 매우수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학생들의 의견에 깊이 있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매우 미흡은 수업 참여가 거의 없으며 다른 학생들의 의견에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참여도 제가 사실 독서 참여 태도를 평가해 달라고 그랬는데 뭐 참여도 해주고 이해도도 해주고 의사소통 능력도 해주고 태도는 또 밑에 해주고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뭐 예. 선생님께서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이 친구가 좀 결과를 잘 내줄 것 같습니다. 이 루브릭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유료가 될 만하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죠? 그다음에 질문 만드는 거 해볼게요. DOK question. 그러면 이것도 예 그대로 돼 있고. 비폭력 대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아니면 뭐 의사소통, 뭐 친구 중학교 학생들의 의사소통이라는 것도 뭐 괜찮겠죠. 바꿔보겠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의 의사소통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고 뭐 아니면은 안 해봤지만 이제 그 공부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안 해봤지만 뭐 3월 3일 첫 친구들을 만났을 때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건 지금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좀 수업 위주고 그 챗GPT라든지 구글 바드라든지 거기다 입력하면 얼마든지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죠.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기능과 개념을 배우는 거, 기능과 개념을 배우는 거 나오고요. 그리고 액티비티 아이디어 이 질문에 대한 액티비티 전략적 사고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확장적인 사고로 끝납니다. 그래서 DOK는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이런 식의 4단계로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교육 과정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럼 저희가 한 3분의 1을 한 겁니다. 이 브리스크 티칭에 대해서 3분의 1을 한 거예요. 자, 새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 새 문서. 파일을 누르시고 왼쪽에 있습니다. 파일을 누르시고 새 문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새 문서 누르고 문서. 그러면 새로운 또 제목 없는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브리스크 티칭에서 행정적인 것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제목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요. 브리스크 행정 라고 하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제가 브리스크를 약간 좀 자세히 하는 이유는 그냥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좀 약간 좀 80% 90% 아시는 게 다른 도구 사용할 때도 도움돼요. 네, 그냥 대충 아는 것보다 하나를 좀 약간 보다 정확하게 깊이 아는 게 더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우리 뭐 교사로서의 그런 업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크리에이트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밑에 있는 메뉴를 보시면 행정 업무 같은 경우는 2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스레터 보내기, 두 번째는 추천서 쓰기. 예, 해볼 거예요. 레터 오브 레커멘데이션, 이 추천서 이제 뉴스레터입니다. 그러면은 얘 또 알려주면 됩니다. 다 돼 있고 학부모총회 3월 22일 학부모총회 그리고 장소는 각 교실 그 다음에 시간은 15시 그리고 학교 이름은 한양중학교만 써볼게요.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것은 학부모총회 때 뭘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적어주면 그걸 넣어주는 건데 그냥 저는 그 내용 빼고 그냥 뭐 한 이 정도의 자료만 한번 줘볼게요. 이 친구한테. 예, 한양중학교 뉴스레터 돼 있고 한양중학교 학부모님께 저희 학교에서는 3월 20일 학부총회 개최합니다. 시간 오십니다. 세상에 달라졌다.
교장 선생님 성함 넣으면 교장 선생님도 들어가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넣으면 좀 더 그 맞게 이제 만들어 준다는 거죠. 네. 추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누르시고, 자, 레터로 이제 특정 이것도 마찬가지. 나 이거 복사할 거 그랬네요. 만약에 이제 한양중학교라는 힌트를 줄게요. 그리고 학생 이름은 임의로 쓰면 됩니다. 뭐 김민수라고 하고, 김민수, 교사 이름, 교사 추천 교사 이름, 이진욱이라고 해보고, 이제 학생에 대해서 특징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학생의 특징, 수학적 사고력이 있고, 수학적 사고력이 높다. 수학적 사고력,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협동을 잘한다. 뭐 이렇게만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천서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네, 이 정도만 넣어보고, 보통 영재반 같은 경우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서 뭐 이렇게 여기다가 축구도 잘하고 뭐 발표도 잘하고 다 넣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어로 나오네 갑자기.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가 이걸 뭐 브리스크를 자주 쓰시라는 말보다는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 그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서 우리 교사의 업무라든지 어떤 수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알고 있는 사람과 이걸 모르는 교사는 좀 차이가 있죠. 네,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의 어떤 웨폰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의 도구를 알고 있는 거고요. 나는 아날로그가 좋아하면서 나는 뭐 생성하는 거 좋고 하면 그거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거를 알고 있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학교 행사 중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뭘로 하면 좋을지 막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챗GPT한테 이런 프로그램 요거 들어갈 건데 이름을 멋지게 지어줘. 5개를 지어줘. 그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챗GPT가 이제 도우미, 조교, 내가 교수고 이제 조교가 여러 명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조교,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조교, 음악을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행정에서 굉장히 반응이 좀 있으셨습니다. 교육과정보다. 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계속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거 있고, 그 다음에 수업과 관련됐고, 지금 하시는 거는 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돼요. 선생님들 이게 제가 깨끗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거는 구글 드라이브에 가시면 다 저장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최근 문서 보면은 내가 최근에 구글 문서 사용했다는 거 보여요. 또 중요한 문서 표시하면 여기다가 우클릭 해가지고 얘는 중요해라고 이렇게 표시해주면요, 중요 문서함에 들어갑니다. 드라이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한 70% 했습니다. 브리스크 티칭. 이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새 문서를 하나 또 열어주시고요. 새 문서. 이번에는 제가 드린 퀴즈앤 자료를 좀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퀴즈앤 자료 중에 여기 보시면 그 실습 자료 중에 브리스크 티칭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퀴즈앤 보드 세 번째 열에 보시면 이거 누르시고 이 글을 학생이 썼다고 가정하고 이걸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다 하셔도 되고 뭐 중간 정도 문단이 끊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 우클릭해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우클릭해서 복사 다 하셔도 되고요. 뭐 우클릭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또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네, 그러면은 이런 글이 이제 하나 붙여 넣어졌고요. 전제는 뭐냐면 이 글은 학생이 쓴 글이에요. 선생님이 글쓰기 과제를 내주셨어요. 타이핑해서 어떤 주제, 뭐 위인에 대해서 써라, 아니면은 뭐 안전에 대해서 써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형태가 됐을 때는
이제 제목을 입력하는 게 굉장히 간편한데요. 왼쪽에 보시면 제목 없는 문서를 누르시면 바로 이제 위에 있는 게 올라가서 제목을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식으로 이제 제목도 달렸고 문서가 만들어졌어요. 되셨을까요? 네, 되셨으면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요. 선생님들 그 학생들이 쓴 글에 대해서 댓글 달기가 힘드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 문장을 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라든지 뭐 제안해 주신다든지 내용 체계성에 있어서 요거는 좀 그 맥락에서 벗어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브리스크 누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ive Feedback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유료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루브릭에서 이미 그 유료를 활성화시킨 거예요. 예. 만약 이거를 그냥 쓰시면은 이제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ive Feedback하고 이제 Recommended가 좋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타겟티드로 해서 Recommended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어로가 아니라 이제 코리안으로 늘 바꿔주시고 어떤 걸 할 거냐? 뭐 내용의 일관성, 그다음 맞춤법에 대해서 피드백해라.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일관성 했으니까 내용의 구조,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 한번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내 조교인 AI 조교가 댓글을 달아라 이렇게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재밌는 거 제가 이거를 타겟을 낮출게요. 이거를 제가 높이니까 너무 어려운 말 써가지고 선생님이 이런 어려운 말 썼다고 이해하지 못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편한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좀 낮춰보겠습니다. 3학년 수준으로 댓글을 달아라. 엔터 한번 눌러보시고 브리스크 해보시고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댓글 알아서 달아주고 있죠.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댓글 달아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요. 승인이 나지 않아요. 댓글을 눌러야지 내가 쓴 글이 되는 건데 우리 뭐랄까 유저님 제가 이 정도 말하는 마음에 드시면서 선생님께서 보시고 수정하시면 돼요. 조금씩 수정하고 댓글을 누르시면 댓글 누르면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편집할 수 있게 딱 맞춰 놓은 겁니다. 얘가. 네, 그래서 댓글 잘했어. 잘했어 하고 아이들 20 몇 명한테 글을 쓰게 해놓고 이렇게 브리스크를 돌린 다음에 아이들이 선생님이 쓴 글을 보면서 와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글을 썼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그 댓글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루브릭을 만드셨으면 루브릭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루브릭이 있었어요. 그 보시면은 여기에 피드백에 보시면은 여기 아니구나. 타겟티드 이미 돼가지고 그러네요. 예, 여기 루브릭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루브릭을 업로드하라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루브릭이 있으면 루브릭 기준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솔직히 이게 제일 좀 신기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한 80%, 90% 했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크 티칭. 브리스크 티칭이 안 했던 거 2가지만 하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했습니다. 피드백 했습니다. 이제 2가지 하는데요. 이 체인지 레벨을 뭐냐면 이 내용을 고등학교 수준으로 바꾸는 거죠. 이 내용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해볼게요. 이건 사실 제가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면서 제가 설탕 안 먹고 좀 다이어트가 잘 돼서 이런 내용을 적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은 저는 보니까는 좀 말이 좀 초등학교 용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글에 초등학교로 용어로 바꿔줘. 그러면은 제가 한 2학년 수준으로 바꿔봐 해보겠습니다. 오리지널 있고 설탕에 대한 이야기, 개인적 생각 이야기를 바꿨어요. 옛날 인터넷 뉴스에서 설탕을 안 먹으면 몸이 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2주 동안 설탕을 안 먹으면 머리 아픔과 몸이 약해진 증상이 있었지만 그 후에는 몸이 좋아진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2학년스러운 수준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것도 재밌는 좀 기능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리지널로 가볼게요. 오리지널. 자, 그 다음에 인스펙 라이팅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브리스크 티칭하면서 디텍트 AI 라이팅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쓴 것이 AI를 통해서 표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준다는 건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all likely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결과는 좀 불완전합니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로 갈수록 이거 뺏겼어요, 뺏겼어요, 이거 표절했어요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거 지가 쓴 글 같아요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브리스크 티칭을 딱 던졌을 뿐인데 이걸로 가지고 거의 한 40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리스크 티칭을 많이 써보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본인에게 맞는 도구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한 거예요. 실습 중에 한 가지를 브리스크 티칭했고요. 선생님들이 또 좋아하실 만한 걸 좀 간단하게 하고 이제 속도가 조금씩 날 겁니다. 이제 브리스팅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이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걸 해볼 건데 혹시 해보신 경험 있으실까요? 좋습니다. 이런 반응 좋습니다. 몰라요 하는 몰라요 알려주세요 이런 반응 좋아요. 그럼 왜냐하면 알려드리면 왜 이런 게 있었어요 라는 반응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마 앱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실습하실 수 있는 분은 새로운 탭을 여셔서 감마 앱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께서 말했듯이 실습 귀찮으면 그냥 보셔도 됩니다. 자, 감마 앱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감마 앱입니다. 감마라고 했네요. 감마 앱인데. 감마 앱. 그러면은 감마 앱 첫 번째 나오는 거 하시면 돼요. 감마 앱. 자, 항상 서비스를 사용하려면은 내가 누구인지 소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Sign up for free라고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구글 계정 계속 하겠다. 그리고 감마 앱도 너 누구세요? 라는 거를 또 물어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답하면 좋고요. 개인으로 하셔도 되고 팀으로 하셔도 되는데 개인으로 저는 해보겠습니다. 개인으로 하고 교육용으로 하고 나는 교사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딱 재밌는 화면이 나타났어요. 이제 요게 이제 나타나는데요. 1분 만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줍니다. 인공지능이. 자, 일단은 요 화면 전에 이제 홈 화면으로 가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홈이 있어요. 저는 홈 화면에서 좀 메인 메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메뉴는 이겁니다.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돼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크레딧은 뭐냐면은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크레딧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계정 바꾸면서 계속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도 있고요. 이제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떠요. 요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생성할 건데 요거는 뭐냐면 내가 개요가 있어요. PPT를 만들 개요가 짜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요가 있으면 여기다가 텍스트를 붙여 넣으면은 PPT를 완성해 주시는 거고요. 나는 자료가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자료가 있고 이걸 가지고 PPT를 만들 거야. 문서가 있든지 제가 이건 안 해봤지만 어떤 문서가 있든지 그런 자료가 있을 때 여기 클릭하시면 되고 이거는 둘 다 없어. 난 개요도 없고 자료도 없어. 그냥 나는 아이디어만 있어. 그러면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가운데를 누르시고 만들 수 있는 것은 아까 봤던 화면하고 비슷하죠. 프레젠테이션뿐만 아니라 문서도 만들고 웹페이지도 만들어요. 근데 프레젠테이션만 해보면은 다 비슷할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뭐 써볼까요? 아이디어 주시면 제가 써보고 이제 투부정사? 영어 문법 투부정사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 알아들을지 모르겠네. 저는 보통 할 때는
그 파리 에펠탑이라든지 이런 잘 알려진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게 좋아요. 예. 파리 에펠탑에 대한 자료가 많겠죠. 그리고 비폭력 대화도 자료가 많겠죠. 그런 게 많을 텐데 요건 안 해봤지만 우리 영어 선생님의 제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문법 투부정사를 알려주는 거죠. 뭐라고 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한데 해보겠습니다. 투부정사, 영어 투부정사. 그러면은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투부정사 정의, 형태, 사용법, 사용한 동사, 사용 표현들, 예시, 실수들, 팁과 요약. 선생님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세요 혹시? 바꿨으면 좋겠다. 네네. 자,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8번을 가지고 투부정사와 부정사와 동명사 비교하기를 해볼게요. 동명사 비교하기. 부정사와 동명사 비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자신이 없는데 왜냐면 여기 이미지 게 없잖아. 이미지 할 게 없어서 이게 이미지적으로는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8개 카드를 만들어주고 한국어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8개 슬라이드를 만들어주고 한국어로 한다 돼 있습니다. 생성. 그리고 디자인죠. 디자인이 이제 기본 디자인 이런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이걸 알려드린 이유가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제를 내줄 때 아이들이 감마앱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보시고 너 감마앱을 했구나. 네가 직접 안 하고 그냥 문구만 해가지고 대충 했구나 이렇게 한번 말해주시면 됩니다. 슬그머니 또 공개적으로 하면 또 정서적 학대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누르시고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누르시면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줄지. 이미지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근데 뭐 부정사를 나오네요. 그래도 영어로 모달 좋네요. 아 진짜? 좋습니다. 선생님 프롬프트 제가 한번 다시 입력해 볼게요. 일단 시간 되면. 자 보시면 마지막에 제가 동명사 비교했죠.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사 지금 보시면 작성자가 이 크롬 계정의 아이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놓으시면 자기 이름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미지는 바꾸실 수 있어요. 이걸 한번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시면 위에 생깁니다. 이렇게 이런 게 꼭 클릭하고 싶은 게 생겨요. 그죠? 이거 누르시면 얘가 지금 와 영어로 이렇게 했네요. infinitive verb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 선생님. 네, 안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께서 이게 부정사를 이렇게 스스로 번역을 해가지고 웹 이미지를 검색해서 만약에 나는 이걸로 하고 싶어 이렇게 한번 바꿀 수 있어요. 그러게 다른 거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난 웹 이미지 검색을 하지 말고 네가 만들어줘 하면은 AI 이미지 선택하시고 그러면 선생님 그게 뭘로 만들어 드릴까요 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프롬프트예요.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줘 하면 웹 이미지는 이미 만들어진 웹에서 돌아다니는 이미지고 이거는 지금 생성형 AI가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요즘 그리고 이제 웹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거 X 누르고요. 다른 이미지로 가볼게요. 이거 이미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미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것도 누르시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나는 내 PC에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리고 싶어 하시면은 여기에 이미지 업로드 누르셔서 바꾸기 여기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 봐도 되나요 사진? 스크린샷 스크린샷 이거 있다요. 이런 거 이렇게 뭐 하나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넣어도 되는데 제가 이걸 써보면요 뭐 다른 거 레이아웃이나 이런 거 바꾸는 거는 귀찮아요. 그거는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나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글자 텍스트를 바꾸든지 왜냐하면 텍스트를 좀 수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두껍게 한다든지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거 한다든지 글씨체를 바꾼다든지 이미지를 바꾼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낼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된 걸 한다 그러면 사실 그냥 새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씩 넣는 게 더, 왜냐면 이거를 편집하는 게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나을 수 있다. 그래서 가시고 링크로 공유할 수 있어요. 링크로 공유할 수 있고, 또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제가 잠시만요. 여기 공유 버튼 눌렀어요. 선생님 놓치실 수 있으니까 공유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은 이 메뉴를 점 3개 누르시면 웬만한 메뉴들이 다 나타나요. 항상 뭐가 점 3개 보인다 그러면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내보내기 여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셔도 점 3개 있죠. 이런 거 점 3개, 팔레트는 점 3개, 편집하는 거예요. 점 3개는 내보내기 누르시고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되는데, 해보니까 PDF가 좀 더 잘 나오고요. 파워포인트는 약간 글씨가 작아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괜찮죠. 이런 게 빠진다고 합니다. 플러스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료를 쓰면은 감마에서 만들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제가 감마 앱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기부 관련된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 수업과 관련된 거,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거 했고요. 생기부 관련된 걸 할 텐데 제가 두 가지 그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리튼으로 해볼게요. 리튼. getGPT라는 것도 있는데요. 리튼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튼이 약간 더 복잡한데, 예. 리튼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실습을 원하시면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튼. 이고요. 그리고 저는 챗GPT도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이걸로 챗GPT. 리튼에 들어가서 사인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또 사인인을 해야 되거든요. 로그인. 그래서 로그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그인하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챗GPT에 왔고, 그리고 이것도 사인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구글 계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카카오나 네이버가 붙어 있는 건 우리나라 에듀테크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외국에서는 이거 거의 안 쓰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하시고, 이렇게 계속. 얘도 처음에는 뭐 하라고 하는 것 같던데, 네.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만 14세 이상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 이것도 간단하게 14세가 되려면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이제 됐고, 챗GPT도 제가 챗GPT는 그냥 보셔도 돼요.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Name contain letter space. 뭐지? 제가 써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리튼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 표로 지도를 안 만들어줘서 좀 아쉬워가지고 제가 리튼하고 챗GPT에게 표로 된 그 저기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사람인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또 하라고 하니까 F6이 여기다. 그 다음에 이거 저처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이거를 또 귀찮게 좀 해야 되는데요. Q20 세 번짜리 제출. 그리고 I7 제출. 됐습니다. 그 퀴즈엔에 보시면은 제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퀴즈엔에 보시면
브리스크 티칭 오른쪽에 보시면 프롬프트 예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썼던 그 프롬프트를 이제가 있는데 다 설명드리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수업 지도안만 하나 이제 만든 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제가 길게 프롬프트를 썼어요. 길게 프롬프트를 썼습니다. 뭐 유튜브 링크로 달아달라고 했는데 뭐 이게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 지도안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제가 두 군데다가 명령을 줘볼게요. 리튼에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챗GPT에도 해보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교육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대규모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 뭐냐면은 다 다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마다 제가 잼미니로 하면 잼미니도 또 달라요. 잼미니로 또 해보면 구글 바드로 한번 해볼게요. 구글 바드 이름이 제미니로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제미나이라 하기도 하고 뭐라 부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 구글 바드에 넣으니까 이렇게 지금 수학 목표 이렇게 표로 만들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에 대한 아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여기를 쓰시면 좋겠고 얘는 표로 또 안 만들어줬네. 여하튼 그리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새 채팅 시작 누르고요. 자 오른쪽 왼쪽 위에 새 채팅 시작을 누르는 이유는 지금 수업 지도안과 내가 다음 활동할 것을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슷한 맥락일 때는 계속 이제 채팅을 이어가도 되고 완전히 새로운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새 채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작고 귀여운 강아지 그려줘.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그려줘. 예,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한양중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 성함이 어떤 서자, 승자, 현. 네, 이렇게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 아느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한양중학교 서승현 선생님. 근데 예를 들면 교장이라고 넣으면은 이제 더 인포메이션 주기 때문에 더 똑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서승현 선생님만 말해도 우리 교장 선생님 아시는지 한번 보내는데 아마 별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요즘 해보니까 옛날에는 없는 말을 막 지어냈거든요. 네, 없는 말 지어냈는데 선생님에 대해 말해줘. 이렇게. 매우 우수한 교사라 알려져 있고 뭐 이렇게 혹시 한양중학교에서 이제 약간 언론에 언급되신 분을 넣으면요 그 언론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무슨 상을 받았다 에듀테크에서 뭐 상을 받았다든지 뭐 체육 어디 가서 뭐 학생들하고 뭐 했다 그런 식으로 약간 데이터가 웹에 올려져 있으면 그걸 찾아가지고 말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니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성형 AI가 어떤 여러 가지 잘 하긴 하지만 거짓 정보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할루시네이션. 예. 어떤 거요? 전 저를 넣는데 정보가 없다고 나오고. 그죠. 선생님 굉장히 조용히 사시는 분이에요. 알고 산다고. 웹상에서 이렇게 막 그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올리시고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은 선생님 정보가 있을 건데 굉장히 조용히 온라인에서 지내시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라 넣으면 교장 선생님이니까 다른 걸로 해주는 거예요. 힌트를 그냥 선생님이 하니까 유부사기가 서승현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말해줘 하면 또 다르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의 텍스트 생성에서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 있다, 거짓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면은 생성형으로 만들어낸 그 결과물을 검토해 보시는 것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생기부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AI 스토어로 갑니다. 지금 메뉴가 네 가지가 있어요. 리튼에서는 네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좋은 프롬프트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프롬프트를 쓰시면 됩니다라고 소개시켜 주는 거고 직접 이제 생성형 AI와 언어 모델과 이제 채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이 재밌는 곳인데요. AI 스토어 가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 툴들이 있습니다. 툴이 있는데 이 툴은 유저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리튼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유저들이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여기 보시면은 AI 제작 스튜디오가 있죠. 스튜디오에 가서 제작하는 방법을 이해해가지고 이제 튜토리얼 보면은 이제 리튼에서 만든 툴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걸 보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학생들도 만약에 인공지능 프롬프트에 관심 있는 어떤 동아리가 있다 그러면 학생들도 만들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중학교도 모르겠는데 애매한데 고등학교들은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스토어니까 가게니까 이 가게에 제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유저들이 만든 제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돈 주고 사듯이 나중에는 아마 AI로 만들어진 그런 도구들이 스토어에 있을 거고 그거 스토어가 내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돈 주고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런 마케팅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좀 내리셔야 돼요. 이거를 좀 내리시면 그 베스트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스트 툴 그러면은 딱 눈에 띄는 게 요거죠. 두 번째 거 여기 딱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 베스트 툴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추천하는 것도 있고 이 아래 보시면은 툴이 있고 챗봇이 있어요. 툴이 있고 챗봇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쭉 옆으로 가보셔요. 여기 쭉 가시면 그러니까 검색하는 곳이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검색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생기부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생기부 검색하시면은 이제 전체 툴 중에 생기부가 들어간 것을 검색해 줍니다. 그럼 이 중에 선생님께서 쓰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생기부라는 툴 밑에 보면은 눈 모양하고 별 모양하고 플레이 모양이 있어요. 이런 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별 모양은 즐겨찾기 하는 수예요. 그리고 얘는 플레이 하는 수고 얘는 뭐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나와 있는 숫자가 높을수록 유저들이 많이 사용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정보가 없다면 그 숫자들을 보고 많이 사용한 걸 먼저 써보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즐겨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생기부 작성 10초면 돼요라는 한 번의 즐겨찾기 추가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 누르게 되면 자 즐겨찾기 추가되었어요. 그러면 즐겨찾기 어디 있나요? 이 전체 툴 챗봇 밑에 전체 옆에 보시면 즐겨찾기가 있어요. 그럼 즐겨찾기에 들어간 겁니다.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네. 만약에 안 보이시면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고요. 예, 새로 고침하니까 나옵니다. 그러면은 뮤즈쌤이나 규범쌤이 이렇게 런빌더쌤이 선생님을 위해서 툴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걸 먼저 해볼까요? 가정통신문이요. 가정통신문 해보겠습니다. 가정통신문. 근데 아까 우리 브리스크 티칭에서 좀 감동이 있어가지고 요건 좀 별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폼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양중학교 어디로 간 것 같은데 예. 한양중학교 그리고 날짜는 4년 3월 22일 주제는
부모총회 이렇게 해서 일시 일시는 15시 장소 각 교실 추가 안내 추가 안내는 모르겠네요. 이거 여기 예시가 있는데 예시가 뭐라고 있네. 예시를 쓰고 싶은데 갑자기 이게 하여튼 이렇게 하고 추가 안내 이거 다 적어가지고 이게 다 사라지니까 예시 텍스트를 넣으면 사라져서 그런데 그래서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 안내 빼고 그리고 생성하기 이걸 넣어야지 생성이 되는군요. 점심 제공하지 않은만 추가 안내로 해보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위튼이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위튼이 좀 느릴 수 있어요. 요즘 일단 기다려 볼게요. 위튼이 만들어지시나요 혹시? 잠깐만요. 이거를 뭔가 지금 이제 서버가 사용자가 많든지 해서 서버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시 텍스트 해볼게요. 약간 서버가 지금 저기 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겟GPT로 넘어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튼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어제도 그러니까 약간은 서버가 느리더라고요. 이게 좀 써보니까. 그래서 AI 스토어에서 서버 괜찮을 때 여기를 즐겨찾기 한 후에 여기서 몇 가지 것들을 좀 다뤄보시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브리스크 티칭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고요. 생성해주는 것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패스할게요. 패스하겠습니다. 좀 그러네. 서버가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패스하고 제가 원래는 리튼만 다루고 겟GPT를 안 다루려고 했는데 겟GPT 좀 다루고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겟GPT는 비슷비슷합니다. GPT에서 겟GPT입니다. 겟GPT 겟GPT에서는 꼭 알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요. 고동현이라는 사람을 알면 됩니다. 고동현. 고동현. 왜 알아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로그인했고요. 그냥 보셔도 됩니다. 겟GPT. 그래서 고동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독서라고 하면 독서와 관련된 툴이나 앱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써도 되고, 그다음에 이걸 만든 크리에이터 이름을 써도 돼요. 고동현 선생님이 세 가지를 만드셨어요. 행발 작성 프로그램, 비슷한 문장 변환 프로그램, 평어 작성 프로그램. 그럼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행발 작성 프로그램. 자, 행발 작성 프로그램은 이제 학생의 특성을 입력해서 이제 말씀, 적심, 성씨랑 여기 추가해가지고 높은 학업 성취도 이렇게 해서 생성하게 되면 성취도인데 성휘도로 적었네. 잘못 적었네요. 제가 오타를 쳤는데도 이렇게 지금 말수가 적지만 성실한 학생이면서 이렇게 작성해주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복사하기, 이걸 복사해가지고 이제 필요한데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학생의 특성을 이렇게 문구로 만들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특징을 이해하셨다면은 이거 입력하시면은 여기 넣으시면 되고요. 댓글이 재밌더라고. 댓글이. 보셨어요? 네. 방금 보셨어요? 방금 보셨구나. 밖에다 소문내지 맙시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진짜 2,800억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고동현 이름 석자를 외칩시다. 대댓글이 재밌어요. 대댓글도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이렇게 유머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스튜디오에서 툴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겟GPT라는 공간에서 스튜디오에서 고동현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다른 거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비슷한 문장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동일한 그 주저리주를 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쓰면은 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쓰지 말라기도 하고 교육청에 쓰지 말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 문장을 썼다고 하면 비슷한 문장을 7, 8개 만들어 주는 건데 내용은 비슷하면서 표현이 좀 다른 문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앱의 기능입니다. 만들고 있고요. 재밌는 거 되게 많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오늘부터 고동현 지지를 철회한다. 오늘부터 지지관계에서 벗어나 고동현은 한 몸으로 일체가 된다. 고동현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을 가능한다. 세상에 10억 명의 고동현이 팬다면 나는 그들 중 한 명일 것이다. 나의 빛, 나의 사랑, 나의 어둠, 나의 하나님, 나의 기쁨. 종교네요. 이미 고동현 종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문장에 대해서 비슷한 문장을 만들어 주고요. 마지막으로 평어는 성취 기준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고 리튼도 비슷해요. 리튼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겟GPT에는 고동현이 있다면은 리튼에는 뮤즈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뮤즈쌤 되게 그 많이 사용자가 높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뭐 서버가 괜찮으시면 안정적이면 요 클릭해가지고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 이제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이제 쉬는 시간 없이 해서 지금 더 할지 말지와 고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한다면 뭘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제안을 해주시면 이 정도는 됐으면 선생님 너무 과부해요. 이 정도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마무리할 거고요. 선생님이 그 중에 뭐 이미지도 있고 음악도 있는데 뭐 하나 알려주셔요. 더 되겠습니다 하시면 요청해 주시면 그것도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의견이 어떻게 되시는지? 힘드시죠? 의견을 주시면은 뭐 그만해도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뭐 이미지나 음악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이미지나 음악을 할 거예요. 네, 이건 간단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할까요? 우리 괜찮게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박수 치는 두 편으로 나눴어요. 제가 이렇게 명확해지면 제가 딱 한 걸 선택하려고 그랬는데 두 편 나눠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약간 힘드시니까 음악 한번 간단하게 하고 제가 마무리 짓게요. 제가 언제 또 한양중학교 오겠습니까? 좀 힘드셔도 한번 더 듣는 것이 도움 되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실습을 하셔도 되고 그냥 보셔도 됩니다. 지치시니까 수노 AI 그 강의안에 조금씩 있는데 좀 제가 강의안에 많은 걸 달았어요. 그래서 강의안 중에 선생님한테 더 도움되는 것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거 그냥 수노 AI에 들어가셔서 메이크 송이라는 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사인 업을 하라고 나옵니다. 여기 왼쪽 아래에 사인 업. 그러면 구글 계정으로 사인 업 하시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양중학교의 교과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한양중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교육 비전과 교육 목표를 알면 좋죠. 근데 지금 뭐 시간상 제가 그냥 대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누르고요. 사운드 되겠죠? 네, 사운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크리에이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나오지만 사실 커스텀 모드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커스텀 모드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가사를 만들어주고요. 밑에는 음악 스타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드릴 텐데 한양 중학교 교가를 만들려고 해. 뭐 소통, 자율, 학습, 사랑을 실천? 네.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 좋습니다. 저기 다 있네요. 네, 사랑의 실천. 가사가 길어지겠네. 근면도 있고 성실, 정직, 네, 정직, 겸손. 네, 이렇게 할게요. 겸손이 들어간 멋진 가사를 만들어줘. 겸손이 들어간 멋진 가사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프롬프트죠. 프롬프트하고 generate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사를 만들어줄까요? 이 가사는 뭐 챗GPT라든지 아니면은 리튼의 명령어에 됩니다. 근데 지금 자체로 해달라고 그럼 만들어줘요. 확대해 볼게요. 함께 건널 길 속에 빛나는 소통을 꿈꾸며 자율과 사랑의 실천으로 한양이 더 밝아가네. 숨 가누던 근면한 날들 정직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끝에가 뭐 한양중학교 최고 이런 게 나올까요? 한양 뭐 이렇게 나오는 거? 한양. 네. 그러면 이제 음악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좋아하는 스타일, 트로트 좋아하시나요? 트로트를 내가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뭐 트로트도 있고 케이팝도 있고 레게도 있고 랩도 있죠. 그래서 여기다 그 스타일을 써주시면 되는데 거기 랜덤 스타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클래시컬 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포크. 이거 포크는 별로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올드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라임 뭔지 모르겠고요. 레게도 있습니다. J-pop, New Wave, Heartfelt New Wave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Heartfelt New Wave 해보는데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미리 제가 밑발을 깔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네. 해보겠습니다. Great.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여기 보시면은 50크레이트가 레프트했어요. 하루에 쓸 수 있는 게 50크레이트고 한 번 만들어 날 때마다 10크레이트가 없어져요. 10크레이트가 없어집니다. 예, 이렇게 벌써 만드셔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음악이 나올지. 예, 감사해요. 예, 신속하게 하셔서. 네네. 소리 나오고 있죠. 벌써. 이걸 만들어지면 그 MP3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MP3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지금 여기에 만들어지는 게 최대 길이가 1분 20초짜리를 만들어주는데요. 3분 4분짜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게 지금 가사가 길면은 이제 잘려요. 1분 20초에. 그러면 만들어진 걸 삭제하고 안 만들어진 걸 다시 위로 올린 다음에 여기 점 3개 누르시면 이제 만약에 이제 긴 가사를 만드는 점 3개 누르시면 Continue from this clip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은 파트 1, 파트 2, 파트 3 해가지고 합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긴 1분 20초짜리보다 긴 어떤 영상 그 노래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이미 다 조금씩 들어보셔가지고 예. 해볼게요. 소리가 날 줄. 가사가 아닌데? 이런 거는 이제 엄지아래 아니다 별로다 이렇게. 근데 가사가 제대로 해줘야지. 가사를 제대로 안 해주면은 이거는 좀 느낌 다르네. 전주가 너무 기네요. 함께 걷는 길 속에 빛나는 소통을 꿈꾸며 자율과 사랑의 실천으로 한양이 더 밝아가는
아니던 근면한 날들 정직하게 나가는 길 겸손한 마음 모아서 한양이 세상을 물들여 한양 함께 나아가는 길 소통과 자유 사랑의 실천 근면과 정직 사립이 겸손한 마음 한양 더 멋진 내일을 향해 한양 함께 나아가는 길. 이렇게 되는데 약간 얘가 이 유저 랜덤 스타일을 좀 바꾸시면서 랩 같은 것도 어떨 때는 잘하고 어떨 때는 좀 이상하게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힙합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는 한번 이제 음악 창작이 어떻게 보면은 프롬프트를 만들고 또 선택하는 그런 게 또 음악 창작이 활동이 되지 않을까, 인공지능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제 음악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도 있다라는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거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응. 그 이제 배운 내용 가지고서 노래 가사 만들기 하는데 그 수익평가 때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럼 애들이 그러면 이게 없다면 그냥 각자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뭐 피아노를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요 그냥 원래 있던 노래. 아, 원래 있던 노래 하는 그냥 거예요? 원래 아, 네. 그렇구나. 좋아할 것 네. 같이 청축 타임 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제가 마무리하고 이제 연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